선수들은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음에도 트로피를 따내지 못한다거나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한다면 이적을 고려하는데요. 그렇게 더 좋은 커리어를 쌓기 위해 이적했음에도 이전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중 활약을 이어가 더 좋은 커리어를 쌓은 선수들도 있지만 팀에 적응하지 못하며 먹튀로 전락한 선수들도 있는데요. 이적 이후 귀신같이 폼이 떡락한 선수들의 경우 전 소속팀은 팔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은 구단에서 잘 판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선수들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선수는 첼시로 이적 후 토렉이라 불린 선수 페르난도 토레스입니다. 토레스는 첼시로 이적하기 전 리버풀에서 제라드와 함께 제토라인이라 불리며 최고의 공격진을 형성했었는데요. 리버풀 데뷔 시즌인 07-08 시즌 리그에서만 33경기 24골, 시즌 총합 33골을 넣는 활약으로 EPL 외국인 선수 데뷔 시즌 최다골을 경신했습니다. 결국 07-08 시즌의 활약으로 토레스는 발롱도르 3위, 피파 올해의 선수 3위를 차지했죠. 이후 리버풀에서 142경기 82골을 기록한 토레스는 1011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토레스는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적을 한 것이었는데요. 토레스의 이적료는 한화로 약 900억에 육박한 거액의 이적료였죠. 이 이적료는 당시 EPL 최고 이적료를 경신한 이적료였는데 토레스는 이 이적료에 한참 못 미치는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이전 리버풀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그의 첼시 시절의 나이가 28세로 전성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으로 인해 폼이 떨어졌고 게다가 같은 팀 포지션 경쟁자가 드록바였기 때문에 토레스는 드록바와의 비교로 인해 더욱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적해온 1011 시즌 후반기 18경기에 출전해 한 골을 넣는 어마무시한 활약을 하게 되죠. 이후에도 계속된 부진에 토레스는 11-12 시즌 리그 32경기 6골을 기록하는 부진을 보여줬는데요. 시즌 도중 그는 1600분에 이르는 무득점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그래도 11-12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4강 바르셀로나와의 2차전에서 결승 진출에 쐐기를 박는 골을 넣으며 900억 일시불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자기관리 실패로 인한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역대급 먹튀라 불리는 에덴 아자르입니다. 아자르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알로 이적하게 되었는데요. 레알로 떠난 아자르는 18-19 시즌 첼시에서 부진했던 팀 동료들 사이에서도 리그에서 16골과 15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EPL 시즌 최다골과 최다 도움을 동시에 달성하며 리그 도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 기록을 달성한 아자르는 EPL 역사상 15골 이상과 15도움 이상을 동시에 달성한 네 번째 선수가 되었죠. 이런 아자르는 골과 도움만 많았던 것은 아니었고 세부 지표 역시 최상이었습니다. 18-19 시즌 EPL 선수들 중 최다 드리블 돌파와 최다 파울 유도에 더해 키패스 2위를 차지했는데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키패스는 80개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활약으로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첼시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지었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는 2골을 넣으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18-19 시즌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좋은 활약을 보여준 아자르였기 때문에 레알 팬들의 기대가 정말 컸었는데요. 하지만 아자르는 이적 후 이적료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첼시와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억 5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영입했는데 시즌 초반에 자기관리 실패로 몸무게가 늘어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시즌 중반부터는 잦은 부상을 당하며 19-20 시즌 리그에서 단 10경기에만 출전해 2개의 공격 포인트만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아자르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22경기를 뛰었고 한 골만을 기록하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자르는 레알 마드리드 입단 뒤 팀에서 치른 64경기에서 단 28경기밖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출전한 경기에서 단 3골을 넣는데 그쳤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1분당 6만 5천 파운드를 쓴 셈이죠. 아자르는 이번 시즌 초반에도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체중이 불어난 사진이 포착되며 현지 언론과 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이전 소속팀 AT 마드리드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떠났지만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선수 앙투안 그리즈만입니다.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좋지 않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 이전 AT 마드리드에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리그에서는 약 5년간 AT 마드리드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총 256경기에 출장해 133골 46도움을 기록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AT 마드리드 소속 5년 연속으로 20골 이상을 기록하는 활약을 보여주며 자신의 득점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2016년에 라리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2016 발롱도르에서는 3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리즈만은 17-18 시즌 팀을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결국 2018년에 다시 3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그리즈만은 18-19 시즌을 끝으로 AT 마드리드를 떠나 1억 2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되죠. 그리즈만은 불과 재계약 1년 만에 팀을 떠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적 후 그리즈만은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것 치곤 너무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20 시즌 48경기에서 15골을 넣은 그리즈만은 2021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클라시코에서는 단 9분밖에 뛸 수 없었습니다. 그리즈만은 기대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부진했고 로날드 쿠만으로 감독이 교체되었지만 그리즈만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죠. 하지만 최근 6경기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하며 폼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골키퍼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케파 아리사발라가입니다. 케파는 빌바오의 유스 출신으로 2017년 주전 골키퍼로 도약한 선수인데요.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한 그는 리그에서 만난 레알을 상대로 뛰어난 선방을 선보이며 팀의 1대1 무승부를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티보 쿠르투아의 무단이탈 사건으로 급히 골키퍼를 구하던 첼시가 8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죠. 8천만 유로의 거액의 이적료로 첼시 역사상 최고 영입 이적료를 기록했던 알바로 모라타의 이적료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골키퍼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고 첼시로 이적한 케파는 높은 이적료에 비해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해외에서 막 적응해야 하는 시즌이고 어린 선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였죠. 하지만 1920 시즌부터 조금의 활약도 보여주지 못하고 첼시 팬들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이 시즌 케파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5경기 이상 뛴 28명의 골키퍼 중 세이브율이 27위를 기록하는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28위를 한 선수는 아스톤 빌라의 네 번째 옵션인 선수였는데요. 케파의 경우 시즌 내내 선발 키퍼로서 출전했는데 5선발 2교체로 출전한 강등권 4옵션 선수와 비슷한 세이브율을 보여주었다는 건 상당히 굴욕적인 결과였습니다. 결국 첼시는 2021 시즌 맨디를 영입하며 케파는 주전 키퍼에서 밀려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바르셀로나 최악의 이적 필리페 쿠티뉴입니다. 쿠티뉴는 1617 시즌 리버풀의 명실상부한 에이스로서 활약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1617 시즌이 끝나고 네이마르가 파리로 팀을 옮기게 되면서 바르셀로나는 쿠티뉴를 영입하기로 하죠. 하지만 쿠티뉴는 2017년 1월 리버풀과 5년 재계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리버풀도 계약 기간이 5년이나 남은 팀의 에이스를 팔려고 하지 않았죠. 결국 쿠티뉴는 바르셀로나 이적에 실패해 리버풀에서의 1718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1718 시즌 전반기에도 쿠티뉴는 20경기에 출전해 12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에이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후 1718 시즌 겨울 이적 시장, 쿠티뉴의 마음이 이미 리버풀을 떠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팀의 킴 선수가 겨울에 이적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이적을 하더라도 2018년 여름에 이적설이 다시 돌 거란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은 빗나가게 되는데요. 사실 여름 이적 시장 때도 쿠티뉴는 이적을 하기 위해 태업을 하는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여름 때의 소동 이후 겨울 이적 시장이 개막하자마자 여름 때와 마찬가지로 태업으로 의심될 수 있는 부상 소동과 태도를 보여줬죠. 이로 인해 리버풀 팬들은 쿠티뉴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쿠티뉴는 옵션 포함 1억 4,2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2,090억 원의 이적료로 바르셀로나에 입단하게 되죠. 쿠티뉴는 이적 초반 22경기 10골 6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을 선보이며 바르셀로나의 주축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쿠티뉴는 결국 라리가 역사를 통틀어도 손에 꼽힐 먹튀로 전락하게 됩니다. 쿠티뉴가 1819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34경기에 출전해 5골 2도움을 기록하는 부진에 빠지며 1920 시즌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트래블을 달성했고 어쨌든 쿠티뉴도 팀 덕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포함 트래블을 경험하게 되었죠. 2021 시즌 다시 돌아온 바르셀로나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리버풀은 쿠티뉴를 판 게 정말 잘한 일이었는데요. 쿠티뉴의 이적료가 반다이크와 알리송의 이적료를 합한 금액과 비슷했고 이 두 명의 영입으로 리버풀은 챔스 우승과 리그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구단에서 잘 판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선수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